하겠습니다. 우리 또 김태진 의원님도 굉장히 바쁘신 많이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또 중간에 이사를 해야 되니까 먼저 사진부터 다 같이 나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나오세요. 참석하신 분들은 다 같이 나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 같이 이쪽으로 좀 오세요. 이쪽으로. 네네. 이렇게 좀 어깨를 좀 이렇게 촘촘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찍을 수 있나요? 되나요? 다 나오나요 사진? 예, 다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사진이 어색하니까 우리 김태준이 항상 박수 주자고. 이거 웃게 된다고. 박수를 웃게 돼요. 네, 박수 웃게 된다고. 됐나요? 네. 네, 됐습니다. 김대림 의원님 나도 보시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역 토론 국회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는데 원래 문대림 의원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주역 신포럼의 공동대표이신 송재호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개회사를 대신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대표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에서 행사하려면 국회의원이 주체가 돼야 되죠. 그래서 문대림, 송찬 부의원님이 하는데 송찬 의원님은 용인 수지가 지역구인데 원래 제주 관계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시원한 사이다를 접하고 계신데 근데 이제 용인 시민들의 눈치가 보여서 제주자가 들어오는 행사에 오는 것은 또 마음의 부담이 크시죠. 아무튼 제주 이래는들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포럼은 17개 지도에서 우리 지금 지원자 작가님들 많이 모였습니다. 제주를 사랑하는 분들 삼특이라고 하는 특별자치에 특별히 좀 관심 있는 분들에서 일종의 프렌스 오브 제주의 형태로 제주의 친구들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서울에서 상견 발기인 대회는 좀 전에 얼마 전에 했습니다. 상견 겸 정책 세미나하고 이어서 저희들 드디어 한 번 정도 이런 자리를 가져보고 특별히 우리 김태년 위원장님을 모셨는데 김태년 위원장님은 수도권인데 왜 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이신가 여러분들 간혹 궁금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어떤 역대 국회의원보다 균형발전에 가장 열정적이고 애정을 가지고 원내대표 도 조용 말을 못하고 있을 때 민정 수도를 해야 된다고 믿었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나마 지금 세종의 대통령실과 국회로 옮겨간 전초를 만족하는 거고요. 저도 또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는 거듭하는 일을 지금 열심히 김태년 위원장님 모시고 신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감사하고 위원장님 인사 말씀 잠깐 듣고 보내드린 후에 여러분들 개별 소개는 각자 이렇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년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앉아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좀 많이 불쌍하네요. 오늘 그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지금 유튜브로
다시 보기. 보다가 이거 왔는데 그 모두 발언 있잖아요. 모두 발언의 맨 먼저가 국가 균형성장 들어가요. 보통은 뭐 다른 거 하고 한 5번째쯤 보통 하잖아요. 이제 우리 민주당이나 또는 민주당 출신 그 대통령은 늘 국가 균형성장,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게 딱 DNA로 되어 있어서 항상 그 국가 발전 전략을 짤 때는 빼놓지 않고 하고는 있는데 오늘은 이걸 맨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셔서 대통령 이걸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당의 국가 균형성장 특위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의원들 한 40여 분 정도 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데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이제 각 분야별로 또 각 부처별로 소방 부처와 함께 당정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했어요. 시리즈로 하는 회의 3번째고 4번째 하고 나서 이제 종합판으로 한번 크게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부 그 차관들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쭉 몇 개 부처의 차관 끝 그 고위공직자들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과거에는 정부가 이걸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 그냥 하자고 하니까 했어요. 그래서 뭐 권한 조금 나눠주고 돈 조금 보내주고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 회의들을 쭉 시리즈로 해가면서 보니까 이해도도 아주 높고 또 이거 해야 된다. 되게 본인들의 의지로 하든 간에 또는 최고 지도자의 어떤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은 강하고 그래서 그게 실제로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고민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된 국가균형 성장에 어떻게 보면 큰 분기점을 맞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정부에서 만약에 이 의제가 실패한다는 희망 없다. 이럴 때 그냥 반드시 해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많은 지혜를 모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에 오늘 특별히 제주 혁신포럼 제주 혁신포럼 맞나요? 네. 제주 혁신포럼에서 존경하는 문대림 우승찬 의원님 그리고 평소에 좋아하는 형님 세종에서 안건리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송재 의원님과 함께 이제 산업을 주제로 이슈로 이제 다닙니다. 지난번에 중국의 서북 지역, 서북 내륙 지역의 경제 거점 도시인 청두를 가면 청두는 위촉 오 삼국지의 총나라 아닙니까? 갔는데 정말 인상 깊었던 게 있었어요. 내가 지금 회사 이름을 까먹었네.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어서 1편에서는 1조, 2편에서는 시즌 2에서는 2조의 매출을 올린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어요. 너자 명나라 때 무슨 중국의 신화 스토리로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영화 한 편에 하나는 매출이 1조, 하나는 2조 이렇게 있어요. 그게 이제 문화 콘텐츠 관련 단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에 제 기억으로 한 2~3천 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아주 고급 주택 단지처럼 되어 있어요. 고급 빌라 주택 단지처럼 되어 있는데 근데 거기 가서 그 신화를 보면서 성공 신화를 보면서 제주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런 사례가 왜 제주가 떠오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야 이런 거 제주도에서 하면 딱 좋겠다.
제가 제주도 강연 한번 가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이 그때 본사가 제주로 옮겼잖아요. 성공 못했지 않습니까? 이 실패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음 하나만 갔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합니다. 뭔가 이 다음이 갔으면 이걸 중추로 해서 생태계가 구축이 됐어야 되는데 클러스터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다음 하나만 딸랑 갔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오늘 이제 웰빙 경제 그리고 제주의 경제 산업 전략 또 물류정책 혁신과 성장 이런 주제로 발제하고 토론하시게 되었는데 필요한 일들입니다. 지금 AI 시대에 산업 경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주의 특색에 맞는 그린, 블루, 친환경 에너지 등등해서 이 제주의 특색에 맞는 산업의 대전환, 그 다음에 또 물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논쟁이 있어요. 제가 위성곤 의원하고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도서 벽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물류 교통과 관련해서 그 제주가 도서는 아니냐. 그냥 사전적으로 보면 제주는 섬, 그럼 도서는 맞는데 그 다음번 개념으로 놓고 보면 그냥 섬이어서 도서는 또 아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의료 여건, 인구, 정주 여건 여러 가지를 또 따져서 또 도서를 또 규정하는 또 이런 게 하나가 있어서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섬은 섬이니까 운송비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류적인 측면에서 보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최소한 평등하게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평하게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건 개선해야 될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성근 의원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 정부가 5국 3특 국가균형성장에 있어서 5국 3특의 전략을 세우고 이거 지금 힘있게 추진하고 있고 다행히 지금 행정 통합까지도 지금 이게 될까 했는데 대전 충남이 시작하더니 광주 전남이 손을 들었고 그리고 또 대구 경북도 이제 하려다가 멈추더니 그래서 과감한 권한과 재정의 이양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민주당이 뒷받침하고 또 국민적 통일가 이루어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뭔가 제주 발전에 획기적인 전략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이 토론회가 좋은 지혜를 모으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제주를 사랑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태년 의원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쁘셔서 이석을 죄송합니다. 또 축사해요. 다음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경수 위원장의 영상 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말씀 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방시대위원회입니다. 한국사 입장을 위한 혁신 토론, 국민 정책 토론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대림 의원님과 흥찬 오늘 기도 연설을 맡아주신 해로 위원장님을 포함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0년사에서 우리 국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지방 주도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지방이 더 이상 지혜나 예려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되었음을 선언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성장한 저는 대한민국 남부 경제의 가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가 제주를 선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대한민국 남부 경제권 성장의 목표로서 무엇보다 오늘 경제 대통령이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서 지역의 폭과 성장이 도민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다시 한번 오늘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숙사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원래 이렇게 참석자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대호 위원장님께서 참석자를 이렇게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셨으니까 30조 정도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이렇게 각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도 순서는 우리 여기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임승빈 명예 교수님부터 쭉 하면서 자기 소개하면서 서로 간단한 인사 30초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간략하게 말씀드린 혁신 포럼을 지난 12월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발표를 1월 12일 날 제주도에서 했고요. 오늘 2차 세미나, 앞으로 3차 세미나 2월 말에 좀 하고 싶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송대호 전 국가균형위 위원장님하고 2018년부터 인연을 맺어서 국가비전이라든가 국가균형위원회 정장을 그런 부분을 송대호에 따라서 이렇게 교육을 또 만들었는데 이번에 우리 제주혁신 포럼을 만들면서 저하고 되게 친한 서울정치학과 김용 교수님하고 공동대표로 해서 이렇게 천하의 인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주의 혁신을 위해서. 예, 임승빈.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은 김명수라고 합니다. 산업연구원에서 지역산업정책, 지역산업발전과 관련된 연구를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퇴직해서 중소기업정책개발원의 원장으로 있습니다. 송대호 위원장님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실 때 그때 위원으로 옆에서 많이 뵙고 존경하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목소리 특위위원으로 경제권과 관련된 설계도 작성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의 좋은 의견들을 받아서 제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균형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의영입니다. 제 소개만 드리면 처음에 2018년도에 한국정착회장을 맡았는데 첫 모임을 제주도의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식하는 회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2년이 되었고 정기적으로 회의에도 참여하고 또 비공식적으로 같이 이렇게 어울리기도 했습니다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최근에 제가 또 세계정착회라는 국제적인 학회죠. 거기 일을 맡아 있는데 우리 송 위원장님께서 23년도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와가지고 코리안 나잇이라는 행사를 같이 조직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25년도에 작년 얼마 전인데 서울에서 세계정착회 총회 제일 큰 행사죠.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정착회. 그 행사에 있어서도 행사 끝나자마자 모든 집행위원, 회장단 집행위원을 다 제주도로 데려가서 제주 4.3에 관한 이제 포스트 월드 컨그레스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균형발전만이 아니고 이제 의정활동도 하셨고 국제적인 활동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는 제가 참 도움을 많이 받았고 꼭 제주와 제가 연이 깊거나 있는 건 아니지만 정치학자로서 그다음에 학회 활동을 하는 사람,
국제적으로 조금 같이 네트워킹을 하는 일 등등해서 제가 계속 좀 도움도 받고 도움도 드리고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움을 드리기보다는 지금까지 받아왔는데 이제는 제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 이제 토론을 맡은 이원빈입니다. 이제 산업연구원에서 공룡발전 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쭉 해왔었고요. 지금 오늘 발제하시는 김영수 박사님도 이제 보원장까지 하셨고 2년에 대해서 발전을 토론자를 맡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년 6월부터 국민에게 자문회라고 하는 그 대통령 자문기구에 파견에 들어와서 혁신경제 팀장을 맡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그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이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만, 이제 국민의 자문회는 이제 국민경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문회에서도 이제 구형성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관심 있게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계기로 보다 더 좀 많은 의견들 좀 듣고 가서 자문회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부분 말씀 들어보니까 균형발전 관련한 전문 연구를 해오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인문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발전을 뭐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이런 측면에서 본다기보다는 인문문화 예술적인 차원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등등 이어오는 과정에서 계속 그 송재호 의원께서 주도하는 이런 균형 발전이나 이런 관련한 그 위원회에 자문을 하고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해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제주혁신 포럼 이 발족한 거는 알고 있었고,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토론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본격적인 것은 뭐 토론을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현재는 국립한국해양대학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이제 봉사를 하면 정년퇴직을 할 것이고요. 그 직전에는 3년 전에는 제가 이제 국립해양박물관에 관장으로 재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인 이런 활동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이런 측면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저런 인연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포럼이 제대로 갔으면 좋겠고, 또 제주도 좀 혁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세미나가 이 포럼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동대 교수, 현 지역예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고영구라고 합니다. 저는 뭐 한국에 자연스럽게나마 이제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균형 발전을 지금 중요하도록, 아까 우리 김태용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바로 지방 주도 성장을 말씀하셨어요. 양념처럼 뭐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것을 기화로 해서 우리가 이 균형 발전의 목소리를 좀 활발 타오르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그런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제주혁신 포럼을 이날 열게 돼서 많이 모이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이렇게 또 시작을 하니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시도 통합 얘기를 매우 비중 있게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시도 통합이 얼마나 어느 정도의 성과 또는 그것이 얼마나 균형 발전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만은 어떤
일이든 간에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충북에서 왔는데 대전 충남도 통합을 한다고 하니 충북이랑 세종하고 통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충북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제주혁신 포럼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함께 우리 제주의 발전은 물론 균형 발전에 관련돼서 함께 계속 수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신임학회장 인사 말씀을 짧게 하겠습니다. 이분 시간은 아니고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저한테 지금 지속가능 도시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균형위에서 저기 송정우 위원장님 모실 때부터 하여튼 임승빈 교수님, 김혜영 교수님이랑 굉장히 많이 뵙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여튼 오늘 잘 듣고 마음속에 잘 새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호열이라고 합니다. 호떡역입니다. 제주혁신 포럼에 참가를 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는 제주도 바로 옆에 있는 동네에서 왔습니다. 바닷가가 아니고요. 춘천입니다. 강원도. 강원과 제주는 항상 묶여서 지역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숙제였는데 오늘 좋은 기회가 나왔다 생각하고요. 오늘 발표하실 발제자, 토론자 중에 제가 좋아하고 아주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배우랐습니다. 특히 제주의 경제산업 발전 전략이라든가 물류정책, 이 AI 시대에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상당히 저는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보통신청소연구원 TSD 원장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자치연구소 대표 노경입니다. 저는 자치분권위원회에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다들 균형성장 말씀하시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읍면동의 자치권한 확보와 주민자치입니다. 제주 혁신은 결국 지역 공동체에서 시작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송재우 위원장님께서 아주 잘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서 도시지역정책과 토지주택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송재우 위원장님 꼭 잘 되시길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에 한 사람 왔습니다. 2024년 말로 공직을 마감하고요. 제주 지내고 있는데 사실 오늘 프로그램에서 이제 방청 써야지로 왔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테이블 앉게 됐습니다. 정말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토론 발전내는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제주 발전을 위한 내용이고 이거 어쨌든 앞으로 잘 엮어가지고 좀 제도적으로 잘 엮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이렇게 같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제주를 모두 다 마음의 고향으로 두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 발전을 위해서 충면제를 열심히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카톨릭대학교 정동훈 교수라고 하고요. 한국제국학회 기자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저께 제주도에서 발제하고 왔는데 이틀 만에 또 토론자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존경하는 송재호 의원님이랑 또 저랑 인연이 있는 문재인 의원님이 같이 이렇게 회복과 성장하는 제주 혁신 포럼을 같이 가지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도 사람은 아닌데 제주 연구를 한 12년 정도 그동안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도 잘 해서 혁신 포럼이 발전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국대학교 이학수 교수입니다. 저는 차기 2월 5일, 6일 그렇게 이제 저희가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기학술대회를 하면서 제가 올해 학회장 취임을 하게 됐고요. 사실 제주도는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연구 지역이기도 하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논의 주도하게 지켜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또 우리 숙재호 위원장님께서 예전에 균형발전위원회 시절에 너무나도 모범적으로 성공적으로 위원회를 잘 꾸려주셔가지고 저희가 성공사들을
공부했던 그런 후배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잘 되셔서 제 꿈은 올해 한국 지방자치학회 학예학술 대회를 저희가 제주도에서 여기 계신 분들 모시고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소개 시간을 중단하고 오늘 제주혁신 포럼의 국회 정책 토론의 주체를 사실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문대림 의원님과 승장 오셨는데요. 바로 늦은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먼저 맞이해야 되는데 부승찬 의원님 모시고 오느라고 지금 시임 정무수석께서 방문하셔가지고 당대표를 수행해야 되는 급한 일정이 생겨서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얘기가 좀 됐을 것입니다만은 세계의 보물섬 제주도가 요즘 위태롭다고들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위태로운데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모아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홍재호 의원님을 모시고 포럼을 구성을 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토론, 국회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 잘 받아 안아가지고 속도감 있게 달라지는 제주의 모습, 성장하는 제주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성의에 보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승찬 의원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늘 지역 일정이 좀 많아서요. 이제 또 끝나고 또 지역 가야 될 상황인데 올라오는데 차가 이상한 평일 낮 시간일 때 너무 많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요. 양해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이게 보니까 회복과 성장을 위한 왜 회복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외부에서 제3자의 시각에서 보는 제주는 상당히 어렵다. 뭘로 이제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공동체 의식의 결여 그리고 이제 제주의 정체성을 찾고 있는가 그리고 제주의 정체성에 맞춰서 제주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철학적 사고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경기도 용인의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 포럼을 마치 어떤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연대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제주가 고향이고 부자 파도리가 고향이다 보니까 제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국회의원이지만 제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제주도는 상당히 방향타가 없는 배와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 도정이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포럼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존경하는 송재호 전 의원님과 그리고 이제 문대림 의원님을 모시고 개최되는 제주혁신 포럼이다 보니까 정말 뜻깊은 자리고요. 이 자리에서 단순히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정말 제주도는 과연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제주, 그 다음에 상대방이 생각하는 제주, 그리고 너와 나가 아닌 제3자가 보는 제주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제주혁신 포럼을 통해서 제주도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도약시키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물론 지방선거가 6월에 있습니다만은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여기서 나온 안들을 가지고 정말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2차라고 하는데 창립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설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진 촬영을 했는데요. 한번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의원님과 우수영 의원님, 그다음에 송재호 위원장님 다 같이 나오셔서요. 아까처럼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사의 사진만 남는 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로 꼼꼼히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좀 나머지니까 꼼꼼히.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박수 치면서 두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여기 봐주실게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박수 앞에 나가 박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저희가 국회 정책 토론을 많이 해봅니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사전 행사가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네. 아까 우리가 소개를 하다가 했는데요. 박창규 회장님부터 잠깐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자로 박창규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하면은 정말 관광이 우리나라 K 관광의 원조인데 주제에 맞게 회복과 성장을 목표고요. 우리 송재호 위원장님이 균형발 여러 가지 전문가지만 사실 관광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 저희 학회에도 작년에 기조연설도 해주시고 관광이 정말 이제 틀을 잡아가는데 정말 제주도와 관광이 한번 다시 한번 부흥하고 발전해서 한국 관광을 좀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안정하라고 합니다. 다들 뭔가를 해보자고 제공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다들 이분법적으로 나눈 것들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문과계통에서 오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받는 입장 그리고 약간 좀 이과적인 생각을 좀 여기 덧붙이라는 의미로 임승민 교수님께서 발제를 맡기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제주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제주를 사랑하는 1인으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저희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 혁신 포럼의 사무처장님이십니다. 고용빈 사무처장님 뒤에.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가운영성장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고요. 지방시대위원회 삶의질 전문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한경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송재호 의원님과 오랜 인연 속에서 오늘 이제 사회를 오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송재호 위원장님의 기조 연설을 한 15분 정도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한경구 박사는 균형성장위원회 아주 지금 심부름하는 위원장이고 하지만 대선 때도 쭉 자치분권 균형성장 관련위원회를 모두 꾸린 일종의 대표 이쪽 분야의 우리 당의 대표 간사입니다. 자치발전 비서관도 비고 문찬호 자치발전 빈디가 많아요. 네, 빈디가 많아요. 균형성장위원회 김경수 위원장 밑에 부위원장도 빕니다. 그렇죠. 이제 잘 됐으면 제가 우리 다 이렇게 바래는데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 바쁘셔서 의원님들은 좀 보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TV도 특히 우리 송찬 의원님은 여러분 용인에서 지원을 해주세요. 제주도 고향인 죄로 여기 오셨는데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그래서 여러분 지원 좀 많이 해주시고 문자님 가셔도 좀 빨리 일어나서 가셔야 돼요. 출판 기념에서 곧 입고 해서 바빠요. 우리
서울 포럼은 우리 지금 김민영 서울대 교수님하고 아까 잠깐 소개했는데 세계 정치학 집행부를 모셔서 제주에 가서 우리 제주 사강이 소위 진상규명에서부터 명예회복, 배보상, 세계유산의 등재까지 과거사 모델의 모든 것을 달린 거의 유례없는 사례입니다. 제주 사상을 노벨평화상으로 들고자 그런 취지의 작년에 왔다가 원래 우리 K민주주의가 노벨평화상으로 대통령께서 그걸 하시는 바람에 사상은 좀 뒷전으로 아무래도 저희들 하고 싶어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뭐 세계정치학회도 우리 운명, 시민혁명을 추천하는데 세계정치학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 포럼에도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대표를 해주셔서 여러분들도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뒷받침해주고 공동대표는 임승빈 교수님 같이 하는 임승빈 교수님이라면 자치분권과 관련돼서 너무나 대한민국에 되게 너무 알려져서 제가 소개할 게 없을 것 같고 다만 이분 일본풍입니다. 참고로 아주 뭐 대표적인 신입니다. 자치분권과 관련 책도 가장 많이 팔린 책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학회장도 오래 하시고 두 분이 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제주도를 많이 지원해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자치 잠깐 소개하고 제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5급 3특이잖아요. 5급은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3특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김대년 위원장하고 잠깐 이야기를 당정청 회의할 때 세종하고 3특을 좀 이야기 제가 좀 할 수 있게 가서 좀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해서 듣고 해달라고. 이게 세종도 지금 뭐가 문제냐면 대통령실도 하고 국회도 하고 대한민국 제일 센 기관이 지금 두 개가 가 있고 그 대통령실은 행복청이 시부름을 하고 국회는 여러분 공사발주를 국회가 합니다. 국회가 그 고유 권한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또 세종시가 도시계획은 해요. 도시에다 그걸 집어넣는 건데 그러다 보니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누군가가 맡아서 이걸 이끌어주고 조정해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께 그 숙제를 했는데 아직 안 돼서 이번 28일에 그걸 3특은 또 없어요. 3특은 뭐 행정통합이다 뭐다 하는 건 다 5급 이야기고 우리 제주도가 맏형인데 아직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없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여기 다 자치구 소개해 보면 알지만 다 지역 정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어서 이 3특과 관련된 거를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김용수 박사님은 산업연구원에서 아주 지역산업과 관련돼서 대한민국 베테랑입니다.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용역이라도 좀 따라서 김경수 위원장은 그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3특은 여러분 제주도는 어떻게 했냐면 7개 정부 부처, 국토부, 환경부, 지역과 관련된 7개 정부 부처의 권한을 제주도에 밀어주고 예산과 인력과 업무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4개 시군 안에 있는 시군을 또 도에 통합시켜서 하나의 제주도, 하나의 도의 컨셉으로 만들어 놓고 그죠? 하나의 컨셉으로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제주가 소위 발전의 방향에 맞게 지역 주도로 뭘 좀 해보라.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게 영어교육도시 같은 거다 이런 거예요. 영어교육도시는 특례인데 어떤 특례냐면 교육을 주식회사가 한 거거든요. 외국에서 근데 노무현들이 주신다 실은. 그때 정부 역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그걸 줘서 그리고 굉장한 효과를 받고 그 7개 부처 권한을 지금도 제주도는 그걸 다 가지고 합니다. 그 사기 시군도 하나의 도로 하나의 도로에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 추진 과정에서 그 일을 추진하는 지난 20년 동안 중앙부처로부터 위임받은 추가 권한이 있는데 여러분 지방일관리안법이라는 걸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통과시켰는데 그 법이 들으면 그럴듯하잖아요. 일관리양. 그러니까 몇 건이나 이양된 것 같아요, 여러분.
600건 채 안 됩니다. 정부가 지방에 넘겨준 권한. 제주도는 그동안 특별자치를 통해서 6,500건이 넘는 권한을 이양받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걸 했는데 그 외 영어교육도시 이외에 그 후 특례는 제주도가 지난 12년간 없습니다. 다만 그 전 지사 때, 그러니까 우금민, 김태환 요 지사 때 논의됐던 거는 역외금융. 역외금융은 주기가 어려워요. 실은 특례치고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주고 한 번 했고, 그 다음에는 면세. 이것도 주기가 어렵잖아요. 법인세를 제주도만 무슨 좀 깎아달라,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후는 헌법에 개헌하게 되면 제주도를 자치령의 수준으로 헌법에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더 앞으로 다음 도정은 구체적인 특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영어교육도시는 교육특례잖아요. 제주도는 교육제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대학 교수들 이야기 들어보면 초등학교 6년, 중고 6년 안 맞다 그러거든.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 그거는 제주도가 좀 모범적으로 바꿔보자 이래도 됩니다. 대안학교 형태도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그런 교육 특례를 어떻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의료 특례, 그죠? 의료 특례를 우리가 제주도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김태년 위원장이 이야기했는데 문화예술 관련 특례,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이렇게 특례를 해놓고 정부가 준 권한을 가지고 이제 밀어붙이면 되는데, 그동안 이제 사실은 제주도에 왜 그 다음이 성공하지 못했을까, 우리 김태현 위원장이 라는 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주 여건이 안 된 거죠. 올 여건이 안 됐는데, 얼마나 제주도에는 보기가 힘든가면 의료 특례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우리 정부의, 지금 이재명 정부의 16개 국민성장 펀드 투자 정책과제에 선정된 그 법인 생태계의 대표가 저에게 한 말이,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형님, 마곡은요, 우리 보고 부지를 조성원가로 줄 테니까 필요한 만큼 이야기하면 주겠다. 여기 마곡. 조성원가는 지금 공시지가 2.2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양을 받는 순간 돈을 2배 버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그 다음에 송도는 3년간 무상으로 쓰고 그 후에 조성원가로 주겠다. 인천 송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제주도는요, 공시지가로 준답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가 주주총회를 열어서 마곡의 조건, 송도의 조건, 제주의 조건을 놓고 주주들께 물어보면 어디 가시겠어요? 이거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제주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만약 제주로 밀어가면, 제주도를 하자고 밀어가면 저는 배임죄까지 봅니다. 그래서 뭔가 이 오고자 하는 기업에게, 오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주가 줄 수 있는 것을 제도적이라도 잘 만드셔야 될 것 같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특별자치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라도도 그렇게 안 하면 안 갈 것 같고, 앞으로 5년 후에는 죽어가는 도시 여러분 본 적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5년 후에는 이 도시는 정말로 죽을 거다라고 해서 방송한 것. 그 중에 하나가 새마을이거든요. 새마을 하나가 경북 김천이고, 경북 혁신도시. 김천은 지금도 주말에 가면 올 아웃 불이 다 꺼진다고.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전북덕을 해결해야 돼. 특별자치를 통해. 우리도 그 다음에 강원도가 이제 하나잖아요. 어쨌든 3시가 모여서 뭘 해야 되는데, 제주도가 맏형이어서 제주도가 다음번에는 모범을 좀 보이고, 그런 걸 정부에 요구하면 정부가 당연히 들어주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제주도만의 능력, 우리 제주도만의 힘으로는 사실은 버거워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때 여러분 꼭 힘을 합쳐주시자라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또 그 합친 힘을 우리 여기 문대림 의원님이나 아까 부총장님 오신 거 보셨죠? 이게 만약 방송에 용인에 나가면 당신 그게 힘들잖아요. 제주도 가서 진짜 앉아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사람을 다 해서 저희들이 다 뒷받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대림 의원님께서 조금 더 보완 좀 말씀. 맹세 발언을 좀. 네네네. 약간은 이제 인사 말씀 계속 하실 거고요. 그래도. 네네네. 예, 사실 저는 이번 26년도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실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다른 시도들은 대통령의 유세 또는 공약 내용 이런 것들을 기획력을 가지고 사업화시켜서 청구서를 내밀어서 결국 예산에 반영해내는 이런 과정들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주도에 제가 이제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제주도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매우 모자라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를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의 소위 말하는 국정과제와 제주의 미래를 연계시키는 이러한 작업들에 대해서도 너무 소홀한 측면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어쨌든 도청의 기획력도 문제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됐었다.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실은 그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안에 빠진 내용들이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약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한 50여 개 이상들이 포함이 되고 전체 국민주권정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조 원의 사업비를 이렇게 정리해내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제주도는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런 과정에 이제 우리 송재호 선배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게 되면서 그 기본에서부터 우선 충실하자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됐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동시키는 그것을 또 정책화시키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좀 고견을 제가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총리님을 오전에 뵙고 왔는데 삼특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오늘 저에게 공개해 주진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혹시 주시는 내용이 있으면 그 발표하기 전에 저희가 개별적으로라도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의 전문적 고견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오늘 가능한 시간까지 잘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받아 안고 힘있게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제서야 비로소 저희가 주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시간에 걸쳐서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오늘 참석이 있습니다. 제주에서, 부산에서, 우리 경남에서, 강원에서, 세종에서, 충북에서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주 혁신 포럼이 정말 그 전국 각지에서 힘을 합쳐서 제주를 한번 회복과 성장하기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지금 모인 자리 같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는 웰빙 경제와 제주의 경제 산업 발전 전략이고 김영수 수조기업 정책 개발 원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 준비를 좀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그동안 연구원에서 해왔던 방식대로, 30년 전 해왔던 방식대로 제주도의 특화산업을 구축하고 미래
제주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될 산업 투자를 선정하고 그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혁신이나 인력 양성이나 그리고 기업의 투자 유치 그리고 입지 문제 아까 관련을 봤습니다만 입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전략 과제를 만드는 그런 어떤 전통적 방식으로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최근에 2월 달에 CES를 보면서 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생성형 AI에 기반한 챗GPT가 발표된 2023년도 10월 달 그 후에 아주 그 엄청난 속도로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기막식 날 키노트 스피치를 하면서 그때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생성형 AI 단계를 넘어서 피지컬 AI 단계로 넘어갈 거라고 하는 피지컬 AI를 그때 처음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딱 1년 지났는데요. 1년 그렇지 못한 지역 간에 양극화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장 경쟁에 승리한 10 내지 20% 지역과 그렇지 못한 나머지 8, 90%의 지역들로 명확하게 갈라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제주가 그런 그 극단적 생산성 경쟁에 뛰어들어 무인공장의 자율 생산 체계로 다 전환될 그런 어떤 산업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무한 경쟁에 같이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3의 길을 좀 찾아야 될 것인지 이런 거를 좀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됐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송재호 의원님뿐만 아니라 문대리 의원님 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만 어떻게 하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성장의 모멘텀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하는 노력이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올인해서 과연 제주의 미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는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사실은 이제 웰빙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가지고 나오고요. 일종의 웰빙 경제는 그 지역 발전에 있어서는 하이로드와 로우로드가 있다면 약간의 미들 로우를 지향하는 그런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는 자료가 있으니까 가능한 한 시간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웰빙 경제라고 한다면 웰빙 경제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경제 정책이 GDP 성장이나 생산성이나 투자 규모와 같은 것들을 핵심적인 성과적으로 삼는데 이런 어떤 기존의 성장 중심의 정제, 성장 중심의 정책들이 그동안 소득과 자산 불평 등을 심화시키고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를 더 갖고 정신 건강을 악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고 이런 어떤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초래했습니다.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경제 시대로 가게 되면 이 양극화의 경향들이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어떤 웰빙 경제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그런 나라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웰빙 경제라고 한다면 사람과 지구의 웰빙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경제적인 것들을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사회의 하위 분야, 그다음에 사회는 또 자연환경의 하위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계들 속에서 경제 시스템의 설계 단계부터 사회적 정의나 생태적 건강성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을 하는 그런 경제 체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장 위주 프레임워크와 웰빙 경제 프레임워크를 비교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정책적인 접근법에서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책 접근에서 기존 성장 위주의 프레임워크에서는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불평등이나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들을 세금과 복지로 사후에 해결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일종의 실패 비용, 밸류 디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시장 실패를 세금으로 이제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웰빙 경제는 이거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환경 파괴와 불평등을 방지하고 실패 수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이 웰빙 경제를 지향하는 정부연합들이 만드는 선정이 되고 있는데 2018년에 스코틀랜드하고 아이슬란드하고 뉴질랜드가 먼저 좀 추동을 했고 거기에 웨일스, 핀란드, 캐나다가 추가돼서 지금 웰빙 경제를 실제 어떤 경제 정책의 핵심적인 어떤 프레임워크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것들이 웰빙 이코노미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굉장히 글로벌한 구성된 조직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OECD에서 오래전부터 리저널 웰빙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물질적인 생활 조건, 삶의 질, 주관적 웰빙 이렇게 세 가지의 큰 틀을 가지고 11개 지표를 가지고 OECD 국가 150개 지역 이상의 지역들을 계속 이 지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게 이제 나와 있는 건데 그림만 보시면 좀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게 시체주고 그 옆에 이제 수도권 이게 비교를 한 건데 표를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소득은 7개 경제 부족 중에서 제주가 제일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직업 지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주거, 교육, 관광, 환경 매우 좋고 반면에 안전, 시민 참여, 서비스 접근성 굉장히 낮거나 중간 정도 수준 지금 나타나고 있고 공동체나 삶의 만족도는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OECD의 리저널 웰빙 인덱스도 제가 보기에는 불완전한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지역의 웰빙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보면 1인당 총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17개 시도 중에서 제일 낮게 그렇지만 주관적인 소득 만족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일을 하든지 간에 소득을 얻고 있는데 지역에서 이 정도 소득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지역이 갖고 있는 일종의 생활 비용이나 생활의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사실은 웰빙 경제 측면에서 보면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잖아요. 앞에 OECD의 리저널 웰빙 인덱스에서는 제주의 일자리 지표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도를 고용률로 보면은 전국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용률이 이렇게 좀 높은 것 중에 하나는 그만큼 고령자들의 노동 참여가 굉장히 높은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좀 근로여건 만족도 측면에서 보면 중간 수준, 전국에서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나 근로시간이나 하는 일 등에 대해서 만족하냐라고 했을 때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만족도는 상당히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상용직 비중도 전국에서 보면 전남이나 강원 다음으로 가장 상용직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일자리 지위가 낮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일자리 비중인데요.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 취업자 대비 관리자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중을 가지고 따져봤는데요. 그런 어떤 좋은 일자리 비중도 결코 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지역의 어떤 웰빙 경제의 실질적인 내용들을 그 OECD의 리저널 웰빙 인덱스조차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구 이동 추이를 보면 2014, 15, 16, 17년도에 이제 수도권으로부터 제주도로 전입하는 거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저 그림이 이제 전출 인구를 나타내는 건데 전입 인구가 그만큼 많았다. 근데 이게 2023년을 지나면서부터 이제 제주도로 유입 인구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유축 인구가 더 많은 식으로 다시 바뀝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제주도의 상황들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행 경제 정책은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 먼저 5개의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전을 수립을 기반으로 해서 시민들이 무엇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에 대한 설문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웰빙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정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략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지역 갖고 있는 자산을 보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역의 자산을 어떤 지역 내 순환, 촉진하는 전략 방향들을 가지고 시행한다는 것이고 정책을 효과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쪽에 이제 시민의회나 참여예산제 같은 것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우회 단계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일종의 포커스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단계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단계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비전들을 다시 수정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거친다는 이렇게 웰빙 경제 기반으로 지역 경제나 산업 육성 정책 방향을 수립하게 되면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이었던 지역 산업 육성 정책과 어떤 방향의 차별성이 있냐면 기존에는 주로 외부 의존형 성장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내생적 지역 순환 방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의 자산화 전략을 채택하게 되고 지역에 갖고 있는 병원이나 대학이나 공공기관과 같은 뱅크 기관들을 잘 활용하는 정책, 지역 화폐나 지역의 재투자 금융 시스템, 지역의 어떤 자원순환 정책들과 정착화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산업이나 기업 중심에서 사람 이익과 인재 중심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투자 인센티브 중심에서 생활 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강조하고 기업을 먼저 끌어들이기보다 사람을 끌어들여서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하는 전략으로 또 바뀐다라는 것이 이게 웰빙 경제의 중요한 정책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이 지역에 정주하는데 어떻게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방향일 수밖에 없고 낮은 생활비나 정주 비용을 절감하거나 워케이션 환경을 정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그리고 산업 육성 정책은 이용 국대화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역의 기반 경제를 중시하게 되는데 이쪽에 지역의 필수 서비스 산업 같은 것들을 혁신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육성하는 것들을 강조하게 되고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 활동도 주요 파트너로 육성을 하게 됩니다. 거버넌스 체계는 하향식 결정에서 참여인 공동참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차별성이다. 웰빙 경제 정책의 성공 사례들은 뉴질랜드 웰빙 예산제라든지 아이슬란드 관광부, 스코틀랜드의 웰빙 경제 특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뒤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앞으로 제주가 웰빙 경제라고 하는 것들을 정책 목표로 한다면 어떤 과제가 필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종의 제주형 웰빙 경제 비전을 수립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OECD의 리저널 웰빙 인덱스 말씀을 드렸는데 그 OECD의 인덱스조차도 매우 불안정한 문제가 있는 그런 어떤 지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형의 웰빙 지표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이거에 기초해서 웰빙 영향 평가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 사업이라든지 정책을 수립할 경우 웰빙 지표에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해야 될 것이고요. 모든 웰빙 기여도가 높은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부여하고 웰빙 예산을 커트제를 운영하는 필요하다. 앞에 이제 뉴질랜드의 웰빙 예산제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웰빙 경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인데 제주형의 디지털 빅테크 허브 구축을 통해서 기술 창업이나 좋은 일자리 확대하는 것을 에스토니아에서 이제 이 레지던스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도 이걸 좀 벤치마킹해서 또 하면 뭐 바이오 산업 그다음에 이제 수소 그린 수소 그리고 최근에는 뭐 우주 항공과 관련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기지를 제주에 이제 설치를 하면서 우주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또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 못지않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저는 블루바이오 기반의 해양 웰니스 산업 구성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블루 레가시 클러스터 같은 것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양 부산물을 업사이클링하는 R&D 센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주형 해양 치유를 산업화하는 그래서 제주의 용암백수나 화산송이 해조류 등을 활용한 테라피 프로그램을 웰니스 건강에 의식하는 규제 샌드박스도 좀 전략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웰빙 관광입니다. 오늘 뭐 굉장히 중요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웰빙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이토스의 문단들을 좀 다시 일종의 제주 자연자산 기여금 형태로 바꿔서 기금화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일종의 오버 투어리즘을 좀 유지하면서 지역의 어떤 경제, 지역의 관광자원들을 유지 보존하고 좀 더 활성화하는 그런 어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여금은 어떻게 운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조성된 기금을 환경보호나 생태탄광로 조성이나 분산 시스템 구축, 환경배당 사용하는 그런 어떤 목적세로 명확하게 하면 기존에 이미 제주도에 이런 기업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과 좀 차별화돼서 하고 친화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마을주도 관광 모델들을 확산하는 게 부적 생활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을 호텔을 지정하거나 이런 쪽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분산에너지 기반의 지역 순환형 경제체를 구축하는 겁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지산지소형의 분권형 시스템이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제주도도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지정을 해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화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겠고 저기 출력 제한 해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잉여전력을 전기차나 전기 선박 충전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제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제를 운영하는 신한군의 햇빛연금 제도 같은 것들 적극적으로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 에너지 하는 그런 순환형 체계들 말이고 이런 것도 좀 중요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글로벌 인재 자유지대 조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레지던시 제도를 활용하고 제주형 방역 비자 권한 의향을 받아서 제주형의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신설하는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주 전체적으로 글로벌 인재들의 웰컴 센터 설립했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대학의 역할인데요. 지역 대학들은 다 기업가형 대학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산업
업계와 같이 공동으로 대학이 자기 역할을 설정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제주의 혁신 동력이라든지 캠퍼스 혁신 지구조서 원더신 200명을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주의 물정책 혁신과 성장 관련해 가지고 안정화 교통연구 연구원님의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제주도 내에 이제 물류 정책이라기보다는 제주도를 기반으로 한 저희 한반도랑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엮어가지고 좀 예전부터 나온 얘기기는 하지만 이제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는 획기적인 교통 시스템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이제 그 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혁신과 성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어진 키워드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밑에 이제 하위에 이제 제 생각을 조금 담은 게 이제 안전과 정치성이라는 게 섬이라면 뭐 어쨌거나 어딘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연결을 하기 위한 뭔가 근본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기본이 되는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 과거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이제 조금 때가 또 무르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통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교통 쪽에 사실은 뭐 대중교통 쪽도 하고 철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선은 교통 저희들끼리는 이제 낮춰 부르는 말은 아닌데 이제 뒤쪽에 이제 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조금 그래서 어쨌든 교통을 하시는 분들, 교통쟁이들은 요 표를 기본적으로 깔고 모든 사업들을 고민을 합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이제 OD 표라고 하는데 이제 출발과 종점을 이제 이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이제 통행단위라고 하고 이거는 수단별로 나눠지는 겁니다. 제가 출발지에서 목적지를 가는데 여러 수단을 갈아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2번 갈아타면 3번 이제 통행이 발생을 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시면 이제 제주도 걸 기본으로 제가 현행과 이제 장래 이제 50년, 2025년과 50년을 살펴봤는데요.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그래서 좌측에 있는 게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측 오른쪽으로 이제 위쪽으로 가는 게 이제 도착점이라고 보시면은 서울에서 제일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서울에서 출발을 하면 제주로 가는 게 한 2만 통행 정도가 됩니다. 하루에. 제일 오른쪽 밑이 이제 전체 통행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서울 쪽으로 가는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뭐 부산에서 출발해서 제주도로 오는 것도 있긴 하지만 경기에서 출발해서 제주도로 오는 경우 그리고 그 반대로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도와 서울권에서 많이 이동을 한다는 거고 현행이 그런 거고요. 장래를 보시면은 50년도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갑니다. 총량도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통행량은 줄어든다라고 예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지나고 조금 패턴이 달라지는데 이건 코로나 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엔 이 수치가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올라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하고 이제 제주도로 오고 가는 통행 위주로 저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객 중에서도 해운을 살펴보시면은 해운은 인천에서 출발해서 인천 가는 게 제일 많고요. 그리고 전남에서 출발해서 전남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해서 제주로 가시는 통행은 하루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제주로 가는 통행도 조금 있고요. 제주에서 전남을 가는 통행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하냐 이제 해운을 통해서 여객들이 이동을 하시는데
당연히 수도권이나 충청권으로 가지는 않지만 도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남권하고 제주권은 그래도 그 사이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50년을 보게 되면 50년도 그 패턴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요 값도 생각보다는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서 지역 주변으로 해서 전남권과 제주권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전남권 내 그리고 전남과 제주 요렇게를 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물도 이제 들여다봤는데 이게 항공은 이제 여객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화물도 있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화물 패턴을 좀 보시면은 서울에서 제주 가고 광주에서 제주로 가는 것 그리고 충북에서 제주로 들어가는 것도 거의 광주권에서 들어가는 것과 반먹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뭐 항공은 당연히 이제 경기도에서 가는 거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기 보시면은 인천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서울하고 충청권에서 많이 이동이 발생을 합니다. 광주도 마찬가지. 나눠져 있긴 하지만 요 세 축을 기준으로 여객하고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공은 한 노선에서 거의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패턴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시사점을 한번 살펴보면 여객은 제주와 수도권은 아닙니다. 거의 그게 대부분입니다. 여객은. 그러면 서울에서 떠서 제주도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중간에 뭔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장래에도 동일한 패턴을 유지하고 장래에도 제주도로 오가는 주된 교통수단으로는 항공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 항공 용량이 뭐 제주공항은 포화 상태라는 건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뜨고 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제2공항이 만들어질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지만 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되지는 못하는데 항공 포화 문제 때문에도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정부에서도 추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 같은 경우에는 제주 내 그 지역 내 이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외로 갈 때는 항공이고 지역 내는 해운이다. 이런 두 개들을 좀 한번 엮어볼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은 뭐가 있을까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물류를 넣게 되면 물류는 제주에서 서울, 충북, 광주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서울로 연계가 당연히 크지만 충청권 한반도 중부로 갈 수 있는 물량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객과 화물을 전부 포괄할 수 있는 뭔가 하나에 다 이게 달라져. 항공도 가야 되고 뭐 선박도 가야 되고 하는 것보다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제주도와 묻힐 연결해 이런 것들을 묶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라고 이제 한번 화두를 던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결 또 연결 그리고 결국 함께 이 말인데 뭐 오국삼특이라고 말씀은 다들 하시는데 사실은 그 하나의 극이나 하나의 특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들 묶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국삼특을 좀 엮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해저터널이라는 게 나왔던 거고 그거를 이제 먼저 시도했던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저희들이 참고할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임승희 교수님께서 워낙 이제 일본 통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그 행정 이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교통쟁이들 입장에서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깁스 해수면에서부터 시작해도 그렇고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연결은 시켜야 되고 그리고 홋카이도가 저는 북쪽에 있어가지고 뭐 나는 게 없는 줄 알았는데 고기만 잡는 줄 알았더니 홋카이도는 일본 식량의 저장고입니다. 한국으로 지금 거의 강원도랑 좀 비슷한 느낌도 좀 나긴 하는데 감자, 양파, 옥수수의 거의 대부분의 80%의 물량을 수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여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객보다는 국가적으로는 물류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뭐 워낙에 이제 일본도 길다 보니까 이제 트럭 운전사 저기까지 갈 수 있는 운전사를 수급하는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객도 실어 나르고 우리가 철도에다가 화물도 한번 실어보자. 그리고 특이한 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반 철도는 저희들이 협계라고 해가지고 1m 남짓 되는 폭을 씁니다. 영국에서 그대로 가져온 영국에서 쓰는 그 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4피트 8인치 정도 딱 되는 그거에서 하나씩 줄여가지고 3피트 6인치 딱 그 계산을 하면 나오는 그게 이제 격대인데 표준계가 4.8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쓰는데 화물열차는 예전부터 썼기 때문에 그걸 썼는데 고속을 이제 자기네들의 그때 이제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고속열차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 고속열차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마켓이 커지고 그리고 더 커야지 고속으로 다닐 때 조금 이게 안정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어가지고 고속철도는 이제 표준계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류랑 여객이랑 차이가 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터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이제 교행을 시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열차가 세게 왔다 갔다 하면 열차풍이라는 게 발생을 해가지고 그거를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고속철도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갈 수는 없는 상태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신칸센이 들어가니까 고속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일본 큐슈를 연결하는 좌측 그림의 왼쪽입니다. 저기 이제 본섬하고 이제 큐슈를 연결하는 건데 요거는 최초의 해저 터널 분이라고 저희들이 하는데 이거는 4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전시 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전시 때 교량을 놓으려고 했는데 이제 폭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 터널을 뚫은 겁니다. 3.6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양한 이제 터널들을 뚫으면서 그 아래쪽은 거의 그냥 뭐 일반 도로처럼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5년에는 고속철도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함으로 이제 보행자 도로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